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테슬라 움직임 너무나 좋죠? 이전에 444.98달러 이제 고점 찍은 다음에 5일선을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여기 분홍색 선 5일선 터치해주고 여기서 또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오늘 프리장까지 올려주고 있는 흐름인데 450불까지 이제 돌파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460달러 그리고 470달러까지 와야지 이 정도는 와야 어느 정도 이 숏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이제 분기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테슬라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AI 과장됐다 이런 내용이 지금 미국장에서 지금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째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어는 내부 순환 구조 우려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I 업계가 서로의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이 내부 순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에요. 이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미국 증시에 퍼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다우존스랑 S&P 500 지수도 동시다발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증시를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분위기를 싹 다 바꿔주면서 증시를 돌려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더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한 2번에서 3번만 나오더라도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만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방향성이 꺾였다라기보다는 고점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뿐더러 투자자들이 약간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자리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오는 9월 말에 끝나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 실제로는 더 연장된다는 미국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거 있죠. 크고 아름다운 한 법안 OBBBA 이 법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세 재정확대법에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이 오는 9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후에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게 이 OBBA 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원래는 9월 30일 전에 구매 계약을 하고 이 전기차가 이제 인도가 되거든요. 이 전기차를 구매자가 받는 것까지 이제 9월 30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9월 30일 이전에 문서로 구매 계약을 맺은 다음에 대금 납부가 이뤄졌다라고 하면 납세자들은 차량을 인도받을 때 9월 30일이 지나도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여기서 뭐 계약금이라든지 차량 납부, 차량 할부 대금을 내면은 이거를 정식 계약으로 인정을 해서 앞으로 2달 뒤나 3달 뒤에 차량을 받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9월 30일까지 막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구매를 이제 보류했던 사람들이라거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막판에 막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 4분기 실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테슬라의 주가를 이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이 도이치뱅크에서 리포트를 하나 발행을 했는데 25년도 9월 달에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멘텀이 강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테슬라가 약 7만 2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치종을 했는데 이게 8월 달보다 무려 27% 증가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 모델 YL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이 모델 Y에 이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후발주자로 달려가고 있는데 모델 YL의 경우에는 6인승입니다. 6인승 롱 휠베이스 신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YL만 따져봤을 때
9월 신규 주문이 연간 14% 증가를 해서 이게 7만 3천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YL 모델은 9월 달부터 인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으로는 이제 신규 주문은 10월 달부터 출고가 가능해요. 대형 가족이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차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차량 판매 대수를 보험 등록 대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9월 달에 이 셋째 주 동안, 이 3주 동안 테슬라로 보험이 등록된 대수가 46,950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달에 인도 물량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도 잘 나가는데 8월 달에 중국 내 테슬라 인도 대수가 57,000대가 살짝 넘습니다. 정확히는 57,152대예요. 전년 대비 10% 하락한 수치인데 이게 7월 달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40% 넘는 중간 수치가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도 다시 한번 테슬라가 바닥을 잡고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지금 주가를 발목을 잡아왔던 실적이 점차 이렇게 고개를 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을 해놨죠. 그리고 베어드 분석가는 548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이제 물리적 AI, 이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자율주행 쪽,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피지컬 AI가 앞으로 이 테슬라가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일론 머스크의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이게 또 이제 주가 부양에 엄청난 역할을 했었죠.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가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 쪽이랑 로봇이랑 에너지 이런 세 개 섹터가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틴에 이어서 네바다랑 애리조나 영어권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도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3개월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이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캐파가 증진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을 봤을 때는 더 밝아질 내용만 남아 있어요. 25년도 상반기만 해도 약간 부진했습니다. EPS가 0.4달러로 컨센서스 대비 미달한 이 결과를 보였지만 2026년도에는 190만 대 인도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델2 이 보급형 있죠? 저가형 보급형 이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와 더불어서 이 성장의 주요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투자 스타일이 약간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리스크라던가 좀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안정성보다는 성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은 언제든 올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딛고 나서 이 성장 기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또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게 기회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뉴스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투자를 이제 테슬라 하실 때 밑에서 저점 매수하고 테슬라 주가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숏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 이 테슬라도 숏으로 수익이 낼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지금 숏 ETF가 이 서학개미가 매수하고 있는 1위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1위입니다. 근데 이 숏 ETF도 이 한 배짜리가 아니라 지금 2배짜리를 들어갔어요. 이 서학개미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운이 좋아가지고 한두 번 맞을 수는 있지만, 제가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에서 잘 매수를 해오셨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도하시고, 또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고,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250불에서 440불까지 올라오니까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숏 포지션을 잡고 매도를
매수를 해가지고 방향을 밑으로 꺾일 거다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서 벌어왔던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단숨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원웨이로 잡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가는 거에만 베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숏 잡고 수익을 내야지라고 하면 밑에서 벌어왔던 수익을 여기서 다 날릴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숏으로 수익을 내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 숏 포지션이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윗꼬리에서 약간 청산이 될 듯 했는데 밑으로 뺐다가 V자로 다시 올려주는 패턴에서는 주가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급등이 나와야지 여기서 청산이 짜자자작 된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꺾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숏 포지션 잡으면 정말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9월 25일입니다. 이때 뭐가 발표가 되냐면 제가 여기 스크린샷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9시 반에 미국 PC 가격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 근원 PC 있죠. 이게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금리를 정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예상치가 2.5%죠. 이전에는 3.5%고 그래서 1%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낮아졌으니까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좀 더 인하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기준금리 한 번을 할 건지 두 번을 할 건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두 번 할 수 있다라는 쪽에 힘이 쏠리게 되면 증시가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주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번에 GDP 성장률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역시나 9시 반에 실질 GDP 성장률 이전에는 0.5%예요. 마이너스 0.5 그리고 예상치는 3.3% 많이 성장을 했죠.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잘 흘러가네 그러면은 금리를 안 내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한 번 쪽에 힘이 쏠릴 수가 있겠죠. 그럼 증시가 약간 조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 기존 주택 판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가와 더불어서 주택 시장을 굉장히 미국에서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주택이 잘 팔리는지에 따라서 고용이 탄탄한지 판단을 해보는데 이전치에 비해서 예상치는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PC는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거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GDP 성장률이 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또 금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GDP 성장률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금리를 두 번 내리고 한 번 내리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런 신호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안에 셧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셧다운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번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증시가 셧다운 문제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뭐 V자 반등이라거나 이제 계단식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미국 쪽에서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증시와는 크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웬만큼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셧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만간 450달러를 테슬라가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 상승세를 테슬라가 이어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변곡점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시기를 잘 타고 가도 됩니다. 테슬라가 이 주가 특성을 보면 하락할 때는 정말 끝까지 하락을 하고 올라갈 때는 끝까지 올라가는 이 패턴이 테슬라의 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서 12월 달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매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다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기간이랑 내려가는 기간,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는 기간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간은 더 올라줘야지 이게 기간이 얼추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2월 달까지는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PC 발표랑 로봇 쪽이랑 AI 섹터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동시에 오늘 테슬라 450불을 넘어설 수 있을지 또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